와, 요즘 금값 정말 대단하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금을 사는 게 맞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금값이 비쌀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금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텐데요. 바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몰빵 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최고점에 있을 때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한 말상이에요. 그보다는 시간을 갖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만약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쓰지 말라는 것. 나누어서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처럼 시장이 막 위에 아래로 흔들릴 때는 충동적인 결정이 제일 위험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세워둔 전략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금값은 왜 이렇게까지 치솟는 걸까요? 이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 전반에 깔린 불확실성입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면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을 찾게 되죠. 이럴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해지면 똑같은 1달러 지을 사더라도 우리가 내야 할 원화는 더 많아지겠죠. 바로 이 환율이 국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달러로 표시된 국제 금 시세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금방에서 실제로 내는 원화 가격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계산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모든 계산은이 국제 표준 단위인 트로이 온스당 달러 가격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1트로이 온스는 약 31.1g 1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엔 2달러 가격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가 비로소 원화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여기 계산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온스당 가격을 그램당 가격으로 바꾸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바로 순수하게 시장 가격과 환율만 반영한 이론적인 그램당 원화 가격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 이론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가게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거의 항상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온갖 추가 비용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부가가치세 10%가 붙고요. 골드바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리고 판매점의 마진까지 더해져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금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셨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야 할까? 그런데 이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트레이더이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투자자이신가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전자는 높은 위험을 감소하는 거고 후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특히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요. 보통 전체 자산의 3%에서 10% 정도를 금에 투자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일종의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주면서도 혹시라도 금값이 뚝 떨어졌을 때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균형이죠. 자, 이제 실제로 골드바 같은 실물금을 사려는 분들은 특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정말 중요한 조언 2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총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표에 세금, 프리미엄 다 포함된 최종 가격 말이에요. 둘째, 골드바는 현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금을 사기 전에 반드시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금은방에 가시기 전에 이 최종 체크리스트를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6단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따르셔야 해요. 제가 몇 가지만 강조해 드릴게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실시간 시세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 군데 전화해서 부가세까지 포함된 최종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핵심인데 나중에 대팔 때 어떻게 사줄 건지 그 재매 입정책을 물어보고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바로 원칙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흥분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한 번에 모든 돈을 쏟아붓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눠서 사고 내가 내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금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판단의 도구와 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과연 금투자가 나의 재정적인 미래에 맞는 선택일까?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